네, 10월 26일 우리 증시 마감까지 자화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장 그렇다면은 이런 힘든 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필승주로는 어떤 걸 공략해 봐야 될지 또 이번에도 내일 장을 위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네. 못했어요. 네, 이청원 과장님과 안녕하세요. 함께하겠습니다. 예, 예. 참 시장에 자꾸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네. 뭔가 좀 이런 것들을 뒤바꿀 만한 필승주가 우리에게 나타나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청원 과장의 필승주 가이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5일가량 굉장히 짧게 보겠고요. 10%의 예상 수익을 노려보겠습니다. 거의 일주일만 들고 네.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하겠다라고 들리는데요.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는 겁니까? 네, 종목 자체는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관련해서. 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시점에서 잘 시장에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연초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괜찮았고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도 그렇고 자산시장이 전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로 이게 다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비트코인이 한 차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이번 주에는 현물 ETF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크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다면 그것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은 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달러 그리고 일본 엔화 같은 경우가 매우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엔화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예전에 일본 경제가 너무 좋았다는 점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거나 경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본 엔화를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일본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그러한 인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채굴을 함에 있어서 그 양이 제한적입니다. 자원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채굴 기준으로 대략 99%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발행이 될 수 있는 비트코인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을 보이고 있고 추후에 통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참고로 화폐로서의 기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를 저장하고 가치의 척도와 물물교환 그 모든 게 다 됩니다. 이것이 정말 뜬금없이 앞으로 법정 통화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젠가 나온다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그러한 과도기 속에서 올해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몇몇 기업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 투자였다는 거.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죠. 창업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도움을 주고 여기에 직접적인 투자와 간접 투자를 이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나온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은 동사는 직접 투자가 대략 90% 정도 기업의 지분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2021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게 있다면 2021년부터 신규 투자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측면이 있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최근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밀렸던 것도 결국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계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추후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직접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동사가 지분, 그 업비트라고 하는
업비트의 운용사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업비트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분 투자에 따른 실적 개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업비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빗성과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졌습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75%까지 증가한 상황이었고 이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게 되면은 동사의 입장에서는 지분 투자에 따른 실적 개선은 응당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술 투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라도 조금 더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주가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1월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동구간에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동사의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슈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번 주부터 이렇게 올라간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시장이 지금 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갭이 되겠죠. 네. 10월 23일과 10월 24일 사이에 있었던 이 갭. 저는 이 갭만 메우지 않는다면 시세가 단기적으로 한 차례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술 투자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표 수익률이 10%면 사실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비중을 조금 낮게 가지고 매수를 한다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4,95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3,9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4,950원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추가적인 하단이 좀 붕괴되는 그런 시즌에 그런 시기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우리 기술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지금 금리도 오르고 그리고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 성장주들이 같이 매를 맞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에게는 약간 비트코인이라든가 코인이 그런 성장 섹터에 하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오히려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는 그 인식이 심어진 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8월쯤에 저도 이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되었는데요. 네. 그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일 수가 있는가. 그런데 시장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채권금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중동발 전쟁도 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재화들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죠. 미달러도 강세를 보일 것이고요. 그러한 가운데 비트코인도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8월부터 나온 것도 있고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또 하나의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안 투자로서도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시장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록 통화로서 화폐로서의 인정을 법적으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명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과 같은 흐름이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 한 2년 정도 전에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8천만 원이 넘게 갔던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깰 것 같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원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이거는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ETF 여기에도 우리가 투자처로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이제 코인 계좌 열어봐도 됩니까? 예, 열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오늘 가장 좀 기대되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만 저희는 보겠습니다. 5일 정도 보유에 10%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필승주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필승주 가이드 전략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5일 정도 보유하면서 15%의 수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간은 더 길어졌는데 예상 수익률은 조금 늘었어요. 네. 그 말은 즉슨 약간 무게가 있는 시총이 있는 종목입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조금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사실 단기적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네. 종목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정말 그렇죠. 힘들어요. 네. 그리고 시장이 어디까지 밀릴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 금융지주사입니다. JB금융지주. 이 기업은 다른 것보다 이제 4분기까지 배당이라고 하는 매력이 있죠, 분명히. 그 배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더 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 종목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쓰러지고 있고요. 계좌는 전부 다 녹아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지주를 비롯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 대다수 높은 배당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결코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북은행 그리고 지금은 광주은행까지 전라도 지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지방금융지주사입니다. 최근에는 수도권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 지배력은 전라도권에서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적이 나왔는데요. 3분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은 1,67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은 4,39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3%, 참고로 이 실적은 사상 최대입니다. 은행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예금과 이 대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을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이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예대 마진과 유가증권 등의 운영을 토대로 얻게 되는 그 모든 수익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 그리고 지방은행 거의 대다수가 순이자 마진율이 1% 정도입니다. 그나마 KB와 카카오뱅크 정도가 2% 초반. 그런데 동사가 올 2분기까지는 3%가 넘게 나왔습니다. 매우 높게 나온 거죠. 예대율 자체도 9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대출을 꽤나 과감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에 따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대략 5%, 6%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2금융지주 여러분들이 호흡을 조금 가지고 가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1,5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9,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금융지주입니다. 시초가에 매수하면서 목표 주가는 11,500원으로 손절가는 9,5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렸어요. 연말에 또 배당까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은 좀 더 길게 들고 가보자라고 제시해 드렸어요. 오늘의 두 가지 필승주 이청원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매일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종목 이야기 많이 나눠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의 상승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